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도 확진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서 여러분 모두도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잘 관리하셔서 아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시는 분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그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그리고 그 밖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직접 취급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노출되었는지, 취급을 했다고 하지만 노출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에서 노출되었다라고 보면 업무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취급과 동시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명확히 업무와 관련되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라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그 공항의 검역관들, 세관의 검역관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치료하시고 계시는 각종 병원의 의사, 간호사분들과 같은 분들은 직접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확진된다고 하면 당연히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개연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은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해서 업무 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당히 인과관계는 또 어떤 경우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것인가? 그 부분은 참 애매하죠. 무엇이 상당히 인과관계인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상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경우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가? 원래 법률 해석이 상당히 좀 모호한 것이 법률 해석입니다. 법 적용이 명확하게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법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는 첫째, 업무 활동 범위와 그 감염 경로가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출장 기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 활동하는 그 범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 전혀 다른 곳에 업무 활동 범위가 있었다고 하면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분의 업무 활동 범위가 감염 경로와 유사하게 일치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 수행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명백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수행 중에 전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그 감염이 개인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염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그분의 업무 수행 활동 범위 속에 노출 범위나 노출 시간이나 노출 장소나 노출 시기 등을 봐서 업무 수행하고 있는 그 범위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일반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근로자의 절반은 사적 생활이고
절반은 업무적인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역으로 보면 업무 수행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감염되었을 개연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발병된 시기나 범위나 노출 강도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라고 주장할 만한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번째, 그 발병의 원인이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서 발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되었는데 그 감염 경로를 찾아보니 그 가족, 일가 친척 중에 누군가가 감염되었고 그분과 만났던 날짜가 최근에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 감염 경로가 오히려 그쪽으로 판단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나 노출된 정도나 노출된 범위나 감염 경로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다른 쪽 경로까지도 확인되었다고 하면 그쪽에 편향된 정도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그 유형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산재보험법상에 나와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길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개인위생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더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